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고급 아파트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저에게 다가온 노숙자가 알고 보니 20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난 전 남편이었다는 이야기죠. 그 남자는 제게 아무 가치도 없는 땅이라며 던져준 2000평으로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년 전 봄이었습니다. 제 나이 40이었죠. 저는 그저 평범한 아내였고 세 딸의 엄마였습니다. 남편 도화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간 뒤 현관문 앞에 놓인 작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누가 놓고 간 건지 이름도 없이 하얀 봉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 있었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임신한 게 아니라는 건 확실했어요. 그럼 이건 누구 거죠? 저는 곧장 남편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장 앞에서 20대 후반 여자를 봤어요. 화려하게 화장한 그녀는 저를 보자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줌마가 사모님이세요? 언제 이혼해 줄 거예요? 우리 애기 아빠 이제 그만 놔주시지.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 애기 아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남편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당황한 기색 없이 귀찮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미안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어. 지연이가 애를 가졌어. 일주일 후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였을 때 저는 그 종이가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느껴졌어요. 이맹지 땅 있잖아. 2000평이랑 공장 건물 하나 줄게. 솔직히 그 땅은 아무 가치도 없어. 그린벨트라 개발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아. 그냥 세금만 나가는 땅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세 딸이 있었으니까요. 그 도장 하나로 20년 결혼 생활이 끝났죠. 이혼 후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아야 했어요. 공장 청소 일부터 시작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했습니다. 저녁엔 마트에서 야간 알바를 했어요. 하루 3시간 자는 게 전부였죠.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를 켰는데 뉴스 속보가 떴어요. 정부 그린벨트 해제 지역 발표, 개발 본격화. 제가 가진 땅이 포함된 지역이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구청에서 확인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평당 5만 원이던 게 3개월 만에 200만 원이 됐습니다. 1년 후엔 500만 원을 넘었어요. 저는 땅 일부에 상가 건물을 지었죠. 은행 대출을 받아 건물을 올렸고 임대를 줬습니다. 매달 임대료가 들어왔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땅값은 평당 1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저는 땅 절반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샀죠. 지금은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 딸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어요. 첫째는 변호사, 둘째는 회계사, 막내는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올해 봄이었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날씨가 좋아서 커피 한 잔 사들고 아파트 단지 입구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명품 쇼핑백 2개가 놓였죠.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보였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초라한 노숙자가 서 있었어요. 아줌마, 1000원만, 100원. 저는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성희야, 성희 맞지? 나야, 도와. 저는 손에 든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 남자가 제 전 남편이라고요? 도화는 제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냄새가 더 심해졌어요. 맞았습니다. 보안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달라져 있었죠. 눈 밑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고 이는 누렇게 변했어요. 다 망했어. 사업도, 인생도. 지연이 그년이 날 버렸어. 공장 돈 다 빼돌리고 도망갔지.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탐욕이 스며들었어요. 너 잘 사나 보네. 이 아파트 당신 거야. 아이들은 잘 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야, 성희야, 나 좀 도와줘. 우리 한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로비로 들어갔죠. 그날 저녁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 아버지를 봤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미정이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버지요? 그 사람을요? 첫째 수진이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한테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버린 사람이라고. 하지만 막내 유리는 달랐어요. 유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한번 보고 싶어요. 수진이가 유리를 쏘아봤습니다. 유리야, 정신 차려. 그 사람 우리 버렸어. 결국 유리는 제 허락 없이 도안에게 연락했습니다. 며칠 후 유리가 울먹이며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 만났어요. 카페에서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며칠 후 유리가 집에 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엄마, 아빠가 돈 얘기만 했어요. 엄마 돈 많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아파트 한 채만 사달라고. 유리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아빠가 나를 딸로 본 게 아니라 그냥 돈으로만 본 것 같아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이상 도안에게 당하지 않겠다고. 한 달 후 도안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법원 소환장이 날아왔어요. 20년 전 제게 준 땅과 건물이 사기에 의한 것이며 재산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증거 확보였습니다. 유리가 도안과 만났을 때 제가 몰래 준 녹음 장치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파일을 들었습니다. 도안의 목소리가 선명했어요. 유리야, 내 엄마 돈 많잖아. 나 좀 도와줘. 그 땅 내가 준 거야. 내 덕분에 내 엄마가 부자 됐. 두 번째로 한 일은 내연녀 지연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저는 지연에게 연락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요. 그녀는 명품 옷과 가방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과거보다 더 화려했죠. 도안 씨, 요즘 어떤가요? 글쎄요, 전 관심 없어요. 그 사람 구질구질한 과거일 뿐이에요.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시 도안 씨가 저와 이혼할 때 그 땅을 자발적으로 줬다는 걸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드리죠. 솔직히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도 꼬였거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녹취 파일과 지연의 증언, 이 두 가지면 충분했어요. 법정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딸들이 함께 갔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도안이 들어왔어요. 빌린 듯한 양복을 입었지만 핏기 없는 얼굴은 그대로였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도안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원고는 20년 전 우울증으로 정상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수진이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당시 15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멀쩡했어요. 우울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지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이혼할 때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습니까? 아니요. 멀쩡했어요. 오히려 빨리 이혼하고 저랑 재혼하고 싶어 했죠. 그 땅 주면서 이거 가치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직접 말했어요. 도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저 사람은 가치 없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린벨트라 개발도 안 된다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그린벨트가 해제됐어요. 제 노력으로 읽은 겁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판사님, 이걸 들어보시겠습니까? 법정에 도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덕분에 내 엄마가 부자 됐잖아. 다 내 덕분이라고. 도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조작이야! 저는 도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새 아이를 버렸죠. 그 땅은 당신이 쓰레기라고 여긴 거였습니다. 저는 그 쓰레기를 붙잡고 20년을 버텼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당신이 술 마시고 다른 여자 품에 있을 때 저는 청소하고 설거지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저한테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내 덕분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기각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긴 싸움이 끝났죠. 법정을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딸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지금 저는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여요. 석양이 물들고 있죠. 테이블 위엔 오래된 사진첩이 놓여 있어요.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첫째 수진이가 대학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그때 마트 유니폼을 입고 수진이를 안고 웃고 있었죠.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행복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진짜 가치는 땅이 아니었구나. 아파트도 아니었어. 진짜 가치는 포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킨 것, 무너지지 않은 것, 다시 일어선 것, 그게 전부였어요. 도화는 가치 없는 땅이라며 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저를 구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 땅의 가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20년의 노력과 땀으로요. 배신은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죠. 딸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에요. 엄마 축하해요. 법정 승소. 아이들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었죠.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요리였어요. 저는 한 입 먹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우세요, 엄마?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 이 따뜻함, 이 웃음소리, 이게 제가 지켜낸 전부였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딸들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발코니에 섰어요. 하늘엔 별이 빛났습니다. 가치 없다던 그 땅처럼 나도 버려졌었지. 하지만 난 스스로 가치를 만들었어. 내 손으로, 내 삶으로.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웠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생에서 진짜 가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누군가 가치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 가치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안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